どこでもドア。とっても大好きドラえもん。とっても大好きドラえもん。네, 잠시 후 럭키조카 1, 20이 방송됩니다. 여기는 미에이TV 유주영의 텔레비전입니다. 도시에서도 아웃도어에서도 엠리밋을 만날 시간. Falling in Fong, Let's Emblimit. 네, 제헌절 연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7월 20일 럭키조카 1, 20을 시작합니다. 네, 오늘 럭키뉴스는 월드컵 결승전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적 함대 스페인이 리오넬 메시가 라스트 탱고를 춘 아르헨티나를 무리치고 북중미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으며 루이스 데라 푸엔테 감독이 지휘하는 국제축구연맹 랭킹 2위 스페인은 오늘쯤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영장전까지 치른 끝에 랭킹 1위 아르헨티나에 1대0으로 이겼으며 시종 1강 몰아치고도 선방슛을 펼친 골키퍼 에미리아노 마르티네스를 뚫지 못하던 스페인은 연장 후반 1분에야 페란 토레스의 결승골이 터지면서 승리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의 지식 수비에 90분 동안 단 하나의 슈팅도 때리지 못했으며 월드컵 결승전 사상 처음 나온 진기록인 가운데 메시의 마법은 없었습니다. 또 스페인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회 이후 16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을 이뤄냈으며 두 대회 연속으로 유럽 대 남미의 대결로 결승 대진이 짜인 가운데 유럽팀이 러시아 대 프랑스 이후 8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가져갔습니다. 유럽의 역대 우승 횟수는 13회로 늘었으며 남미는 10회입니다. 스페인은 여자 월드컵과 남자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모두 보유하는 최초의 국가가 됐으며 스페인은 데나푸엔테 감독 지휘 아래 유로 2024와 이번 대회에서 잇따라 우승하며 전성시대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대회 스페인은 8경기를 치르면서 딱 한 골만 내준 가운데 월드컵 역대 최소 실점 우승 기록을 썼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카타르 대회 우승에 이은 2연패 위협을 달성해내지 못했으며 39의 나이에도 최고의 축구력을 뽐내 한 달 동안 전 세계를 황홀경에 빠뜨린 메시는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은 이루지 못하고 월드컵 무대를 떠납니다. 그는 8골 4도움을 올렸으며 득점왕에게 주는 골든부츠는 10골 4도움을 기록한 프랑스의 키리안 은바페가 두 대회 연속으로 가져갔으며 대회 최우수 선수에게 주는
주는 골든볼은 스페인의 주장 로드리의 차지가 됐으며 또 스페인 선수가 이 상을 받은 것은 처음인 가운데 메시는 또 15볼, 은바페는 브론즈볼을 받았습니다. 영플레이어상은 스페인의 수비의 핵심으로 활약한 센터백 파오 쿠바르시가, 또 골든글러브는 스페인의 골키퍼 우나이 시몬이, 또 페어플레이상은 네덜란드가 가져갔습니다. 또 스페인이 챙기는 우승 상금은 5천만 달러이며 아르헨티나는 3,300만 달러를 받습니다. 메시는 아르헨티나 4-4-2 전형의 오른쪽 공격수로 스페인은 19살 초신성 라민 야말은 4-3-3 포레이션의 오른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며 월드컵 결승 무대에 오른 역대 최고령 필드 플레이어 기록을 메시가 39세 25일로 새로 썼으며 스페인의 군나르 그넨이 보유한 종전 기록 37세 241을 경신했습니다. 또 야말은 쿠바르시와 함께 은바페를 넘어서 20세 미만 월드컵 최다 8경기 출전 타의 기록을 세웠으며 팽팽한 흐름 속에 스페인이 우세하게 경기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전반 5분쯤 야말이 오른쪽에서 라인 슈팅과 39분 미켈 오야르사발이 날린 기습적인 중거리 슛 모두 아르헨티나의 골키퍼 마르티네스의 품에 안겼으며 메시가 별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한 아르헨티나는 하프타임 전 센터백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부상을 당해서 일찍 교체 카드를 한 장 소진하는 악진을 만났으며 또 후반에는 또 다른 센터백 페드로 포로마저 부상으로 물러났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수비력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며 스페인이 연달아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데도 좀처럼 골은 나오지 않았으며 마르티네스가 후반 21분쯤 야말이 오른쪽에서 오랜 짧은 크로스에 이은 토레스의 헤더를 선방해내는 등 신들이 선방을 펼쳐보였기 때문입니다. 연장전 가능성이 커지던 후반 48분쯤 아르헨티나 공격수 엔소 페르난데스가 경고도적으로 퇴장당하는 변수가 발생했으며 페르난데스는 공을 걷어들였던 쿠바르시에게 거친 태클을 했다가 두 번째 이로 카드를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적 의의를 점한 스페인의 공세는 영장전 들어 더 거세졌으며 후반 6분 스페인 니코 윌리엄스의 슈팅이 골대를 가렸으나 앞서 아르헨티나 니콜라스 오타멘디가 미케 메리온에게 파울을 범했다는 판정에 득점을 인정받지 못했으며 또 연장 후반에 들어서야 스페인이 20번째 슈팅에 영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연장 후반 1분 대각선 크로스를 윌리엄스가 헤더로 떨궈주자 쇠드하던 토레스가 왼발 슈팅을 날려 골망을 출렁이었으며 이번 대회 주로 교체 자원으로 활용되던 토레스의 유일한 득점입니다. 또 토레스는 연장 후반 9분에도 골키퍼와 1대1 상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골대를 가졌지만 오프사이드 판정에 아쉬움을 삼켰으며 또 연장 후반 추가 시간 메시의 코너킥에 이은 줄리아노 시메오네의 오른발 발리가 스페인 골대 위로 솟구치면서 스페인의 우승이 굳어졌습니다. 한편 잉글랜드가 10골을 주고받은 난타전 끝에 프랑스를 무리치고 북중미 월드컵을 3위로 마쳤으며 잉글랜드는 어제쯤 미국 마이애미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3위 결정전에서 전반에만 4골을 넣으며 앞서 나가고 후반에 프랑스의 맹추격을 따돌려 6대4로 이겼습니다. 부카요 사카가 해트트릭을 작성하며 잉글랜드의 승리에 앞장섰으며 32강전부터 차례로 콩고 민주공화국, 멕시코, 노르웨이를 무리치고 오른 준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에게 1대2로 역전패하는 잉글랜드는 승리로 대회를 마감하며 60년 만에 우승에 실패한 아쉬움을 조금 이나마 씻어냈으며 잉글랜드는 프랑스와의 월드컵 맞대결 정적에서 3승 1패로 격차를 벌였습니다. 러시아 대회 우승팀이자 또 카타르 대회 준우승팀인 프랑스는 4위로 대회를 마쳤으며 프랑스는 토너먼트에서 스웨덴, 파라과이, 모로코를 한 채로 대합한 뒤 스페인과의 준결승전에서 0대2로 완패했습니다. 잉글랜드는 2,900만 달러, 또 프랑스는 2,700만 달러의 상금을 받으며 프랑스의 골잡이 키리안 은바페는 멀티골의 도움까지 하나 올리며 대회 공격 포인트를 10골, 4도움으로 늘렸으며 결승전 앞둔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와의 골든부츠 경쟁에서 2발 앞서 나갔습니다.
은바페는 카타르 대회에서 8골로 골든부츠 한 차례 거머쥐었으며 이번 대회 득점 레이스 1위를 끝까지 지킬 경우 사상 처음으로 이 상을 2번 받는 선수가 됩니다. 프랑스를 14년 동안이나 지휘한 디디에 데시장 감독은 마지막 경기에서 패했으나 웃으며 그라운드를 떠났으며 그는 이번 대회를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으며 후임으로는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 사령탑을 역임한 지네딘 지단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양팀 모두 핵심 전력 일부를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하며 힘을 뺐으며 잉글랜드는 해리 케인과 주드 베링엄을, 프랑스는 우스만 덴벨레, 브래들리 바르콜라, 다요 우파메카노를 벤치에 앉혔습니다. 잉글랜드는 전반 3분 만에 데클런 라이스의 반박자 빠른 중거리 슛으로 선제골을 뽑았으며 또 프랑스는 이른 시점에 유혹이 꺾었는지 전반 답답한 경기력으로 일관했고 잉글랜드는 골 잔치를 펼쳐보였습니다. 또 전반 18분에 나이스가 왼쪽에서 올린 코너킥을 에드리 콘사가 헤더로 마무리하여 2대0을 만들었으며 전반 막판에는 사카가 왼발로 멀티골을 뽑아내며 잉글랜드가 4점 차로 달아나게 했습니다. 프랑스도 후반 시작과 함께 주전 공격수 덴베레와 바르코라를 투입했으며 라코롬에서 심기 일전한 듯보다 나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은바페가 보란 듯 공격에 선봉에 섰습니다. 은바페는 후반 3분 만에 마이클 오리세이 침투 패스를 골적 정면에서 왼발을 마무리하여 프랑스의 첫 만회골을 넣었으며 또 후반 9분엔 프랑스의 두 번째 골도 은바페가 만들었으며 그가 왼쪽에서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찔러준 긴 패스를 바르코라가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하여 골문을 열었습니다. 또 은바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며 후반 22분 오디세와 빠른 못놀림으로 2대1 패스를 주고받아 수비수를 벗겨내고 왼발 슈팅을 골대 오른쪽 하단에 꽂았으며 또 잉글랜드는 후반 34분쯤 베링엄과 에리엇 앤더슨을 투입하여 흐름을 바꿨으며 사카가 후반 41분쯤 제드 스펜스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앞서 프랑스의 말로 귀스토가 페널티쪽 안으로 돌파하던 스펜스의 발을 걷어 넘어뜨려 페널티킥을 헌납했으며 베링엄이 먼저 페널티 스폿에 서서 키커로 나서는가 싶었지만 해트트릭을 앞둔 사카에게 양보했습니다. 프랑스는 후반 52분 덴벨레가 한 골을 만회했지만 잉글랜드는 곧바로 2분 뒤 나온 베링엄의 세기골로 3위 자리를 굳혔으며 10골은 월드컵 3위 결정전의 최다 양팀 득점 기록인 가운데 종전 기록은 58년 스웨덴 대회 3위 결정전에서 프랑스가 서독에 6대3으로 이긴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월드컵 소식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네, 월드컵 소식은 이렇게 폐막했으니까요. 네, 4년 뒤에는 또 다른 월드컵이 펼쳐질 예정인데 이번에는 100주년 경기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네, 따라서 4년 뒤에는 또 100주년 기념 월드컵이 펼쳐지니까는 4년 뒤에도 많은 관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월드컵 소식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고 이제 오늘의 주식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 약화 지속과 격화하는 중동 정세 영향에 4% 넘게 하락하며 6,500선에서 턱걸이했으며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340.33포인트 내린 6,516.27에 거래를 마쳤으며 지수는 전장보다 177.02포인트 내린 6,643.58을 시작한 뒤 오전중 낙폭을 축소하여 6,814.86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이내 하락폭을 확대했으며 6,472.8까지 밀리며 6,500선 아래로 밀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오전 11시 20분쯤 유가 증권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으며 올해 유가 증권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38번째이며 이중 매도 사이드카가 20번입니다. 지수는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에 하방 압력을 받았으며 유가 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5,235억 원, 3,510억 원을 순매수했으나 기관은 9,217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또 외국인은 또 코스피 200 선물시장에도 3,51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또 0.1원 내린 1,478.4원입니다.
코스피는 지속하는 반도체주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에 투심이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며 하락했으며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 AI가 무료로 공개한 최신 AI 모델 키미 K3가 강력한 성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며 그가 막대한 투자를 이어온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 지출 전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한 탓이며 일본의 키옥시아가 지난주 미국에서 특허권 침해 소송에 패소하여 2억 2,900만 달러의 배상 명령을 받으며 주가가 크게 내린 점도 반도체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여파도 코스피 내 비중이 큰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하락해 지수도 힘을 쓰지 못했으며 두 종목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종가 기준으로 50.33%이며 외국인은 이날 하이닉스는 6,120억 원, 삼성전자는 2,750억 원 순매수했고 각각 순매수 1위와 2위입니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하는 와중에 지난주 미군 3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져 양국 간 전면적 우려가 커진 점도 시장에 부담을 줬으며 국제유가도 크게 올라 물가 우려를 다시 자극했습니다. 한 대신증권연구원이 금일 국내 증시는 휴장 기간 누적된 대외 악재를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하락 출발했다고 전했으나 메모리 시장의 견조한 수요와 공급자 우위 구도가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도 여전히 유효해서 저가 매수세와 차익신용 매물의 교차에 외국인과 기관, 개인 모두 뚜렷한 수급 방향성을 형성하지 못하며 변동성이 확대했다고 짚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총 상위 30위권 내에서는 오는 종목이 없었으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이어서 SK스퀘어, 삼성전기, 현대차 등도 내렸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종가가 39만 9천 원으로 40만 원 선 아래로 내렸으며 어점부터 살펴보면은 부동산만 상승했고 보험, 기계장비, 유통 등 대부분이 하락했습니다. 또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한 종목은 97개, 하락한 종목은 799개이며 18개는 보합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정장보다 42.2포인트 내린 749.64의 장을 마감했으며 지수는 전거래 대비 18.63포인트 내린 773.2로 출발한 뒤 역시 하락폭을 확대하여 10시 50분쯤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이날을 포함하여 23번째로 이중 매도 사이드카가 10번이나 됩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 747까지 폭락하며 지난 1년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시총 상위주 가운데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주성 엔지니어링 등이 내려진데 삼성전자약은 미국 식품의 약국으로부터 먹는 세마글루타이드 제네릭 개발과 관련한 사전 협의 공식 답변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져 가격 제한선 부근까지 급등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 종목은 198개, 하락 종목은 1,487개, 또 보합은 54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출근길 집중호우가 예상되며 정제전선의 중부지방에 머물며 당분간 장맛비가 이어지는데 정제전선 윈지에 따라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고 남부지방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습니다. 인천과 경기 북부는 내일 늦은 새벽에서 아침까지 시간당 50에서 8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이며 오전에도 시간당 30에서 50의 비가 내릴 때도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서해 5도는 아침에 시간당 강우량이 30에서 50, 오전에서 낮까지 시간당 강우량은 20에서 30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또 강원의 경우 북부 지역에는 이른 새벽에서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50, 낮은 시간당 20에서 30씩 호우가 오며 강원에도 나머지 지역과 산지에는 이른 새벽에서 낮까지 비가 시간당 20에서 30씩 내릴 전망입니다.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이른 새벽에서 오전까지 시간당 20에서 30씩 비가 오며 오늘 오전 5시 기준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서해 5도, 강원 내륙, 강원 산지에는 30에서 100, 충청엔 30에서 80, 강원 동해안,
전북, 대구, 경북엔 10에서 60, 광주, 전남, 경남, 서부 대륙엔 5에서 40, 또 제주에는 5 안팎입니다. 비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면서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무더위가 이어지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 한낮 체감온도가 32도까지 오르는 가운데 충청 일부와 남부지방, 제주 등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은 33도 안팎까지 상승하며 전남과 영남, 제주는 체감온도가 최고 35도 안팎까지 지속기답니다. 내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22에서 26, 낮 최고기온은 26에서 37도로 예상되며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이 24에서 28, 인천 24에서 27, 대전 24에서 31, 광주 부산 26에서 32, 대구 25에서 34, 울산은 26에서 34입니다. 또 서해상과 동해상에서는 당분간 벼락이 치고 서해 남부 해상, 남해상, 제주 해상, 동해 남부 해상엔 해무가 꺾여있며 항해나 주 없이 유의가 필요합니다. 네, 앞서 중간 클로징에서 전해드렸다시피 이렇게 월드컵은 결승전을 끝으로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네, 그동안 월드컵 경기 보셨으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경기는 4년 뒤인 2030년에 있습니다. 2030년에는 100주년 경기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개최국을 살펴보시면은 스페인, 모로코,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것으로 예상이 되겠는데요.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개최 경기도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파라과이, 우루과이, 또 포르투갈 이런 경기도 개최국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될 텐데 아무튼 4년 뒤에는 또 100주년 경기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4년 뒤에는 100주년 경기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2030년에는 많은 시청 있기, 오늘보다 더 많은 시청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일반적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월드컵이 끝난 관계로 일반적인 소식만 전해드릴 예정이오니 럭키뉴스 보실 때 좀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지막 월드컵 특집 럭키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럭키드로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럭키 주가 1, 20 계속 이어갑니다. 네, 지금부터는 럭키도로 진행합니다. 진행에 앞서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저희는 1에서 20까지의 숫자로 배열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개씩 추첨을 합니다. 그 결과를 1등과 2등으로 나눠서 추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추첨은 계산식으로 진행되고요. 먼저 1등은 오늘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4개를 더해서 200으로 나눈 후 20씩 나눠 빼고 또 소수점까지 제거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숫자가 나올 텐데요. 그 숫자를 1등으로 당첨시킵니다. 그리고 2등 보너스는 1등 가는 동일한데 대신 코스피 200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6개를 더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6개를 더한 후 200으로 나누고 20씩 나눠 빼고 또 소수점까지 제거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2등 보너스에 대한 나머지 숫자가 나올 텐데요. 그 숫자를 2등 보너스로 당첨시킵니다. 따라서 잠시 후에는 오늘의 결과가 공개되오니 잘 듣고 많은 당첨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측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저희 채널 게시판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들어가셔서 게시판에 보시면 예측 이벤트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그냥 댓글에 달아주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마감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할 때마다 언제든지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언제 막을 내리면 바로 개장날 저녁 6시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즉 저녁 6시 이전에 참여했으면 당일 추첨이 인정되는데 그 시간 이후에 참여를 했으면은 다음 날에 추첨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측 이벤트 마감 시간은 개장날 저녁 6시니까는 이전 참조해서 마감 시간 이전까지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댓글을 적으실 때 좀 올바르게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에서 20이고 한 개만 적어야 참여가 인정됩니다. 만약에 부적절하게 적거나 아니면 여러 개 이상으로 적었을 경우 참여가 부적절하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에서 20 그리고 한 개만 적어야 인정되니까는 이 점 참조하셔서 여기 이것에 맞게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든 앞으로도 예측 이벤트는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어쨌든 이 규정에 맞게 잘 적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추첨을 시작할 건데 또 추첨 진행에 앞서서 어떻게 바뀌는지도 설명을 해드립니다. 저희는 일단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중심으로 계산을 하게 될 텐데요. 하지만 이걸로 그대로 계산하지는 않게 됩니다. 일단 거래량인 경우는 1000주로 되어 있고 거래대금도 100만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로 계산하지 않고요. 우선 거래량은 1000주에서 10,000주로 바꿔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하나가 없어지게 되고요. 거래대금 같은 경우도 100만원에서 억원 단위로 바꿔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2개가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도 코스피의 거래량부터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코스피의 거래량부터 자세히 전해드릴 테니까요. 잘 듣고 많은 당첨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오늘도 한 번만 전해드리고 끝을 낼 겁니다. 따라서 한 번만 들으면 끝이 나니까요. 다시 한번 잘 듣고 많은 당첨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제한절 이후 첫 개장인데 다들 어떻게 될지 좀 모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며칠인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부터 7월 20일 럭키주가 1, 20의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잠깐만 이거 좀 작업하고 그러고 나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은 준비되셨을까요? 네, 그것은 좋습니다. 네, 잠시 작업 중이니 좀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됐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7월 20일 럭키조가 1위 10의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의 거래량입니다. 오늘 코스피 거래량은 34,582만 주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코스피의 거래 대금입니다.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29만 6,905억 원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의 거래량부터 확인해 봅니다. 코스닥 거래량은 52,841억 원입니다. 41만 주입니다. 네, 다시 해야 되겠지만 52,841만 주였습니다. 네, 억원에서 억원에서 만주로 바꿉니다. 이제 다음은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죠. 거래 대금은 48,322억 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를 다 알아줬는데요. 이제 4개를 더하면 얼마가 될지 이거는 저희가 직접 계산해 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은 무엇을 하면 되냐면 바로 오늘 결과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시면 됩니다. 예측 방법은 실시간 채팅창에 달아도 괜찮은데 대신 6자리 숫자로 적으셔야 알맞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6자리 숫자만 적으시면 된다고 하니까요. 6자리 숫자에 알맞게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자분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계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예측하며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1등 관련 힌트를 공개하겠습니다. 1등 관련 힌트는 43만 점점점점입니다. 즉 43만 점점점점이라고 적으시면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43만 점점점점이라는 결과 공개했으니까요. 이것에 마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몇 초만 더 주고 그런 다음에 1등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1등 관련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1등 관련 결과 바로 43만 2650입니다. 44만 2650이 나왔습니다. 네 값으로 적용됐고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면 200으로 나눕니다. 200으로 나누면 2163.25가 됩니다. 하지만 소수점이 있기 때문에 먼저 20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20을 몇 번 빼야 하냐? 108번씩 빼야 합니다. 그러므로 108 곱하기 20은 2160, 즉 2160을 뺍니다. 그러므로 그 값에 2160을 빼면 3.25가 됩니다. 하지만 소수점도 있기 때문에 소수점도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수점까지 제거를 할 경우 오늘의 당첨 숫자는 바로 3, 즉 3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당첨 숫자는 3층으로 배정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당첨 숫자는 3층이 됐습니다. 3층 맞춰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음은 2등 보너스, 즉 코스피 200에 대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추첨할 시간입니다. 2등 보너스도 한 번만 전해드리니 이것도 잘 듣고 많은 당첨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등 보너스 추첨을 진행하고요. 먼저 2등 보너스의 거래량입니다. 오늘 2등 보너스 거래량 12,616만 주입니다. 다음은 2등 보너스의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은요 26만 9,517억 원으로 기록됩니다. 이제 2등 보너스까지 합하면 얼마가 될지 이것도 저희가 계산해 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은 1등과 마찬가지로 6자리 숫자 알맞게 적으시면 됩니다. 시청자분들은 1등처럼 이렇게 하시고요. 저희는 2등 보너스까지 더해서 얼마인지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등 보너스까지 합한 결과 얼마인지 일단 힌트를 공개하겠습니다. 힌트는 72만 점점점점입니다. 72만 점점점점이라고 적어주시면 쉽게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몇 분만 더 주고 그 다음에 2등 보너스까지 합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등 보너스까지 합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2등 보너스까지 합한 결과는 바로 72만 4,783입니다. 72만 4,783으로 제공됐습니다. 이 값이 나왔고요.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면 일단 200으로 나눕니다. 200으로 나누면 3573.915가 됩니다. 하지만 이 10을 넘겼기 때문에 이 10을 178번씩 뺍니다. 그러면 178 곱하기 20은 3560을 뺍니다. 그러므로 그 값에 3560을 빼면 13.915가 됩니다. 하지만 소수점도 있기 때문에 소수점도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수점까지 제거를 할 경우 2등 보너스의 당첨 숫자는 바로 10셋, 즉 13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등 보너스는 13층으로 당첨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첨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일단 다시 한 번 더 추첨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첨 결과입니다. 1등은 3층이 됐고 2등 보너스는 13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3층과 13층 맞춰주신 분들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또 한 번의 숫자가 제공이 됐고요. 이렇게 지난 6월달 동안 월드컵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면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월드컵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스페인이 16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서 유도 24이어서 26 월드컵에서도 재편되는 소식에 스페인에서는 이렇게 챔피언이 되는 그런 영광을 맛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월드컵을 스페인이 우승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게 됐으니까요. 스페인 대표팀께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페인이 월드컵에 우승컵을 들어오는 반면에 메시는 아쉽게도 준우승에 머무르면서 결국 눈물은 식지 않게 흘러내리고 말았습니다. 메시의 라스트 탱고라고도 부리기도 하는데 아쉽게도 준우승에 머무르게 되면서 리오넬 메시는 은메달을 따는 채 월드컵 여정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리오넬 메시는 준우승으로 마무리하게 됐고요. 이렇게 스페인이 16년 만에 월드컵 우승하게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결승전을 끝으로 월드컵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월드컵은 2030년에 있습니다. 2030년에는 100주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지난 1930년에 월드컵을 시작하게 되면서 4년마다 개최하는 그런 풍경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4년 뒤에는 또 다른 월드컵이 치러지니까요. 잘 참조해서 2030년에도 많은 시청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개최국은 다음과 같은데요. 개최국 어떻게 되냐면 모로코, 포르투갈, 스페인의 경기가 치러지고요. 또 100주년 기념 개막전으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에서도 개최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개최국은 이제 6개가 되는데 48개국가 될지 아니면 64개국가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청자분들은 64개국으로 할지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다음 월드컵에도 많은 기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월드컵은 2030년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조해서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월드컵을 끝으로 내일부터는 다시 정상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일반 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시청자분께 많은 참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20일 마지막 월드컵 특집 럭키주가 1, 20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